안녕하세요. 네, 양자 컴퓨팅 네 번째 시간일 겁니다. 네, 제가 세 번째 걸 아직 안 올려가지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세 번째 거를 올리고 이제 이건 사실 그러니까 아직 안 올렸지만 어쨌든 네 번째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난 시간에 양자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거를 좀 공부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것 중에 지금 그 싱글 시스템이라는 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양자역학이나 양자 컴퓨팅의 전문가는 아니에요. 전혀 그 반대죠. 초보자. 그래서 저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라 많은 것들이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미숙하다 보니 용어에 대해서도 제가 아마 지금은 영어로 그냥 싱글 시스템 하다가 나중에 가면은 제대로 우리나라 뭐 업계에서 쓰는 용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영어 위주로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일단은 도입 부분이었어요. 도입 부분은 양자 정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자 정보의 대척점 혹은 그런 관련이 있는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이 뭐냐, 고전 정보라고 할까요? 네, 일단 이게 뭐냐, 고전 정보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끝났어요. 되게 오래 얘기했어요, 사실은. 요 한 달, 두 달, 세 달락? 세 달락쯤 됐네요. 세 달락 얘기하는데 거의 30분 넘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다음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넘어가기 전에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이걸 녹화하고 저녁 때 이렇게 저도 유튜브를 좀 보거든요. 하루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물론 뭐 즐거움을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요새 이제 아무래도 많이 배움을 많이 하다 보니, 여러 가지를 배우다 보니 배운 거 관련된 것들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추천으로 제가 자주 보는 채널이긴 하지만, 지금 이게 화면이 브라우저니까 나오겠죠? 네. 박문호 TV, 박문호 박사님 거를, 여기 계속 봐도 되죠? 그죠? 박문호 박사님 거를 추천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타이틀이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회전이 행렬, 공간에서의 회전은 유니터리 행렬을 표현해. 유니터리 행렬. 와, 너무 놀랐어요. 제가 어제 유니터리 행렬을 만들어서 얘기했었거든요. 어디 있었냐면, 우리 뭐죠? 양자 정보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니터리 매트릭스, 펜 이제 써야 되겠다. 네. 펜을 쓰면 스크롤이 불편해져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여기 있는 유니터리 매트릭스 복수형이죠. 유니터리 매트릭스라서 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유니터리가 뜻이 단일하다는 뜻이에요. 단일하다. 이름만 봐도 유닛 이러잖아요. 하나의 단일한 뭐 이런 거거든요. 단일 행렬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주 틀린 표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냥 단일 행렬이라는 게 행렬이 하나다 이런 뜻은 아닌 거죠. 저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그러니까 행렬 하나로 표현된다. 뭐 아주 틀린 표현은 아니네요.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그렇게 하나의 행렬, 두 개의 행렬, 이런 행렬이 하나다 이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이 중요한, 그 핵심이거나 중요한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자신감 있게 유니터리를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형용사로 생각해서 하나의 단일한 행렬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유니터리 행렬이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안 될 정도로 좀 독특한 특수한 성질을 가진 행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나라 수학계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도 딱히 번역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유니터리 행렬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럼 유니터리 행렬이 어떤 특별한 행렬이냐라는 거죠. 어,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 지금 그 입자 물리학을 박문호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게 입자 물리학인지 양자 물리학, 입자 물리학이라고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공간에 있는 입자를 표현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때 유니터리 행렬이 나온 거예요. 근데 유니터리 행렬이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요 유니터리 행렬이 언급되는 시간을 정확히 제가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에. 그래서 거기가 딱 들어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기서 들어볼까요? 여기서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여기 다시 꺼볼게요. 제가 따로 정리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리프레시 해도 되나? 지금 제가 링크가 682쪽 맞을 거예요.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사이언스.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을 잘 들었어요? 유니타리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실은 이 화면 설명이 뭐냐면 회전 행렬, 회전 변환을 설명하시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사실 여러분들 지금 고등학교 과정 중에는 정확히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작권 문제가 있었으니까. 자, 그래서 네, 고등학교 과정 중에 아마 기하라는 그 별도 과목이 이런 것 같아요. 기본 수학 1, 2 아니고 기하 과목에서 아마 행렬 변환을 배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일설에는 행렬이 아예 빠졌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과정 중에. 예, 그렇든 그래서 이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분도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대학 가서도 또 배우실 수도 있고 또 선형대설을 따로 공부하신 분들이랑 뭐 안 배울 수가 없죠. 그래서 회전 변환을 설명하면서 아까 박문호 박사님이 그 디터미넌트 우리가 보통 판별식이라고 그러죠. 판별식이 1인 행렬이 유니터리 행렬이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기에 회전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죠. 그죠? 아까 2x2 써도 되나? 여기 펜이 나갔구나. 여기서 2x2 이렇게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요게 2차원의 회전 변화이잖아요. 세타만큼 회전하는 거. 요 얘기를 하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가 1이죠. 그죠?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1이죠. 그래서 이게 유니터리 행렬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유니터리 행렬로 입자에 뭐 설명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본 영상도 제가 링크 드릴 테니까 봐보세요. 앞에서부터 보셔도 돼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유니터리 행렬을 찾아봤는데 한국어로 된 문서도 꽤 많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영어로 하는 거는 그냥 저작권 문제 때문에 어쨌든 제가 가능한 위키피디어를 기준으로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이 유니터리 행렬은 보시면은 선형대수에서 잘 보세요. 뭐죠? 역행렬이 있는 이걸 보통 정칙이라고 이제 일본어에서는 정칙, 뭐 정규 뭐 이런 표현 쓰는데 우리나라말도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칙 어쨌든 그러니까 역행렬이 있는 자 여기 컴플렉스 스퀘어 매트릭스인데 이게 뭔 소리야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행렬인 건 알겠는데 그냥 행렬이 아니고요. 당연히 뭐죠? 정방행렬.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하면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나? 그래서 행과 열의 수가 같은 거고요. 컴플렉스 여기 저는 이 컴플렉스 뭘 의미하나 했더니 컴플렉스가 이 행렬의 원소, 행렬의 요소, 엔트리, 그게 다 복소수라는 의미예요. 물론 실수는 복소수에 포함되니까 실수로도 되죠. 어쨌든 더 폭넓게 복소수로 해서 그런 U가 유니터리라고 한다면 그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여러분들 트랜스포즈 전치는 아마 선형대수 배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은 선형대수부터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긴 하거든요. 대략 생각하면 행과 열을 원소들을 쫙 바꾼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실수로 돼 있는 행렬에서는 그 정도만 하면은 전치가 되는데 여기보다는 컨주게이트가 우리가 복소수에서는 켤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소수에서의 켤레 여기 펜 써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에 켤레는 a 플러스 bi가 있으면 켤레가 a 마이너스 bi죠. 그래서 복소부를 부호로 바꾸죠. 이게 켤레거든요. 그러면은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는 그 별의 트랜스포즈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요소에 대해서 이 켤레도 다 한 겁니다. 켤레로도 다 바꾼 거예요. 오 대단하죠. 그거가 있고 그것 또한 역행렬이 있어야 되고 역행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인버스. 와, 역행렬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U의 인버스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와, 대박이다. 네, 엄청나죠. 이런 조건을 갖춘 행렬을 유니터리라고 한대요. 저는 사실 엄청 자세히 알진 않습니다. 재밌는 건
여기 보시는 건 물리학에서 특히 양자역학에서 나오죠. 이 conjugate transpose가 여기 보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Hermitian adjoint인데 제가 이거 번역을 잠깐 어제 왔었는데 아 에르밋인가 에르밋 무슨 어쨌든 뭐였는지 하여튼 한글이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아마 프랑스 사람이어서 아마 H 발음을 아마 그냥 에르밋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인트 행렬이다라고 한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대단하죠. 양자역학에서 그만큼 이 유니터리 행렬이나 그다음에 이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행렬이 중요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것처럼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를 스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트레이크 혹은 스타 그건데 여기서는 또 대거 십자 그 칼 단검 표시로도 한답니다. 재밌는 얘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사실은 이 아까 그 박문호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거에서는 사실은 그게 코사인 사인이 그쵸 실수죠. 네 코사인 사인 세타 뭐 당연히 그래서 레디언에서 실수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뭐죠 유니터리 행렬의 애널로그 아예 저는 이렇게 애널로그만 나오면은 뜻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애널로그라고 하가 그래도 애널로그 뜻이 뭔지 좀 한번 저도 모를 때마다 항상 찾아보거든요. 모를 때마다 확실히 잘 모를 때. 지금 제가 이제 컴퓨터를 옆에 두고 있는 앞에 두고 있죠. 근데 사전이 이제 또 제 폰에 있으니까 여기에 굳이 사전 화면을 안 보여도 되죠. 그죠? 애널로그 그 자, 잠시만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요. 단어로 해야 되나? 국어 사전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봐요. 아, 명사가 유사체? 아우, 유사체? 너무 뜻이 좀 그런데요? 그래도 뭐 사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similar something 뭐 이런데. 어, 유사체? 이거 뭐라고 하지? 광고에서는 뭐라고 그러던데, 이거? 자매 상품?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소고날 직교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교 행렬. 직교 행렬이라는 것도 있는데, 직교 행렬하고 약간 비슷하다. 실수세에서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직교 행렬이 뭔지도 궁금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살짝 제가 이거 펜을 또 빼야 돼요. 마우스를 제가 빼가지고 마우스를 나가고 오소고날 그냥 해도 됐었는데 그죠? 오소고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죠. 어, 행렬에 대한 복소수 필드에서의 행렬의 오소고널리티 직교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유니터리 매트릭스를 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오소고날, 오소노말 이런 뭐냐면은 실수 정방 행렬인데 컬럼과 로우가 오소노말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냥 이건 생 트랜스포즈죠. 생 트랜스포즈가 곱해서 i가 된, 즉 자기랑 자기 트랜스포즈가 서로 역행렬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오소고날 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어떻게 보면은 복소로 확장이 사실은 유니터리 행렬인 거겠네요. 그죠? 그런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스크롤을 계속 하냐면요. 딴 얘기긴 하지만, 딴 얘기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스크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스크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소고놀이 뜻이 뭐냐라는 거죠. 제가 직교라고 지금 표현을 했죠. 그죠? 직교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네. 지금 이 오소고날 행렬의 직교 행렬? 이게 오소고날이 직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요. 이런 행렬들이 이제 회전 행렬 이런 것들이 오소고널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오소고널. 오소고널 직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오소고널을 번역을 헷갈리니까. 그럼 다음 제가 또 제 폰에서 사전에서 오소고널을 찾아보겠습니다. 오소고널. 직교 맞거든요. 어, 직각의 직교의 이런 뜻이에요. 오소고널.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직교 어떤 행렬의 그 직교 행렬이다. 알죠. 그러니까 행렬이 직교 행렬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행렬과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가 서로 역행렬 관계. 그래서 둘이 곱하면 i가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직교성, 즉 직각이다, 그 수직이다라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회전을 의미하는 건 알겠어요. 회전을 의미하는 건 조금 알겠는데 그게 직교인 거 그죠? 네, 제가 지금은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아마 분명히 그 직교라는 직각 이런 게 붙은 게 의미가 있을 텐데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이 얘기를 너무 가지를 많이 쳐서 일단 여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 유튜브 영상에서도 회전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지만 회전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해야죠. 참 중요한 거. 그래서, 이 얘기를 까먹었네요. 자, 그래서 이 유니터리건, 오소고널이건 간에 보시면은 성질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이나스, 야, 대단하죠. 인피니트 사이즈는 뭐예요? 자, 파이나트 사이즈의, 그러니까 크기가 유한한, 유니터리 행렬이라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중에서 이제 아까 박문호 박사님이 계셨던 디터미넌트가 1이다, 판별식이 1이다라는 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조금 의아했던 건 뭐냐면, 제가 이 문서를 이제 영상 보고 한국의 그런 뭐 문서들, 한국어 문서들도 보고 찾아보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이것도 확인했는데, 이거에 잘 보시면 U의 성질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U면 이렇다는 거예요. 유니터리 행렬이면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박사님 얘기는 이게 1이면, 그러니까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이면 그러면 유니터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조금 아리까리해요. 왜냐면은 요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U가 유니터리인 것과 다음 조건은 필요 충분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필요 충분이거든요. 그러니까 U가 유니터리거나 U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유니터리거나 U가 역행렬이 있는데 U의 역행렬이 U 트랜스포즈거나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조건이 많죠, 그죠? 이렇게 조건이 쭉 있어요. 저거 막 아이소메트릭 어쩌고 막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유난히 여기에 아까 어떤 행렬이 유니터리면은 이런 속성을 가진다는 요거가 여기 밑에는 없어요. 그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어떤 행렬이 정방 행렬이 그게 디터미넌트가 1이라고 해서 그게 유니터리냐? 근거는 일단 이 문서로 봤을 때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뭐 저도 뭐 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봤던 걸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니터리 행렬이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고 싶어서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무려 20분간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공부를 하면서 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뭐냐면 제가 어쨌든 뭐 양자 컴퓨팅을 공부를 하겠다면서 그 공부한 거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영상을 찍어서 올리고 하다 보면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시점에 제 지식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부족한데, 그 부족한 가운데 뭐라도 어떻게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서, 뭐, 용어도 그냥 대충? 어쨌든, 아는 선에서 그냥 번역을 하든지, 영어를 그대로 읽든지 하고, 뭐 그러는데, 막상 이게 지나고 나서 굉장히 우연히 저를 보충을 시켜줘요. 여기저기서. 음, 제가 굳이 양자역학 어떤 대학이나 대학원 코스를 듣지 않더라도. 뭐 관련, 양자 컴퓨팅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도 제가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뭐 신기하고 재밌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유니터리 행렬이 뭐지? 라고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분의 설명이 있었다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같은 케이스 때 박문호 박사님이, 디터미넌트가 1인 행렬이 유니터리 행렬이다. 라고 한 명제에 대해서, 그냥 유니터리 행렬이 뭔지를 찾아본 것 뿐이긴 한데, 지금 이 위키피디아의 문서나 위키피디아 문서만 봤을 때,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가 좀 확인이 좀 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뭔가 좀 뭐랄까 뭐 비판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더 좀 정확하고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고 나도 한번 유니터리 행렬이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데서 또 일도 한 번에 보완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이런 경험들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유튜브 좀 많이 본다고 하죠. 적게 보는 편은 아니라고 하니까. 안 보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예. 근데, 저는 사실 유튜브 소비의 대부분이 말초적인 어떤 쾌락보다는 지적인 쾌락을 충족시키는 게 더 많아요. 네. 근데 아마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엄청 많거나 이런 건 대다수는 아닐지 몰라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면서 아마 뭔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혹은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하거나 그런 게 저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희망? 갑자기 화면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네, 화면이, 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끝내야지. 자, 오늘은 이제 잡소리라 죄송합니다. 보강은 다 됐고, 이제 유니터리 됐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클래시컬 인포메이션 얘기 좀 할게요. 고전 정보라고 하는데요. 사실 고전 정보 제가 어제도 지난 시간에도 어떤 얘기 했냐면 아마도 결정론적인 그러니까 양자가 아닌 세계에 대한 정보 체제가 아니겠냐. 고전적인 그 고전역학 혹은 뭐 지금의 컴퓨터, 양자 컴퓨터 아닌.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자 정보와 양자 정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양자가 어떻게 서술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개요를 좀 설명하겠다라고 합니다. 의외죠? 그 양자는 양자로가 아니고 지금 몇몇 독자들이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어, 그런 그 관심을 우리가 양자 정보 코스인데 그 양자 정보가 아닌 고전 정보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여기도 이유가 있다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양자와 고전 정보, 양자 퀀텀 인포메이션과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은 어, 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많이 다르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그런데 수학적인 서술은 실제로 꽤나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클래시컬 인포메이션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양자 정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친숙한 참조의 포인트를 시점을 제공한다. 어, 왜냐하면 여기 계속 이제 뭐 소스 오브 에널로지 뭐 이것도 비유죠, 그죠? 오늘 비유란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영어로 된 문서를 많이 보니까 이 에놀로지, 에놀로그 아까 에놀로그 나왔었죠? 하여튼 이게 많이 나오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거를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배워 알아야 되는데 그냥 새로운 거를 짠 하고 이렇게 자, 이 새로운 거야 받아들여 이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그걸 받아들이는 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한테 이미 친숙한 좀 참고할 만한 내가 A를 공부하는데 A 딱 봤더니 A의 정의 A는 이렇게 된다 했을 때 아유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좀 A랑 좀 비슷한 거 없나요? A 할 때 좀 참고가 될 만한 게 없나요? 그런 관점에서 이 고전 정보가 양자 정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나 이 구절에 이 절에 맨 앞에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양자 정보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 보면은 자연스러운 고전적인 어떤 비유들이 그 유사한 거라든지 그 비유적인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원래 대답의 정보에서 그러니까 뭐죠? 양자 정보에 대한 원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뭔가 뭐랄까 확실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뭔가 알게 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답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양자 정보를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고전 정보를 하나도 이해 안 하고.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고전 정보. 네. 제가 번역을 잘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클래시컬 포메이션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 얘기는 결국은 이 양자역학을 함에 있어서도 고전 역학을 기반으로 하듯이, 마찬가지로 양자 정보도 고전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래서 따라서 내가 양자 정보를 하는데 고전 정보가 무슨 필요가 있죠? 라고 하기보다는 고전 정보를 바탕으로 혹은 고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양자 정보를 이해해 보자. 뭐 이런 것처럼 들립니다. 제가 이제 요새 양자역학도 저도 양자역학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여러 설명들을 듣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알듯 말듯 하기도 하다가도 또 그렇다고 누가 어떤 파인만이 그때 누르는 양자역학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뭐 여튼 양자역학을 안다고 하는 거는 너가 제대로 모른다는 뜻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장난 같이 느껴지지만 제 머리 침대 머리맡에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최근 한국에서 나온 번역본이 있거든요. 근데 어, 이거는 정말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만약에 프린키피아가 저작권이 없는 어떤 본 에디션 게 있어. 왜냐하면 이제 뉴턴이 쓴 원본은 라틴어고 그거를 1차로 번역한 것도 꽤 그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1700, 1800년대, 1700, 800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그 본은 아마 그 번역본이 할게요. 번역본은 아마 저작권이 없을 거예요. 예, 아마도. 근데 그걸 제가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강의를 유튜브로 찍어도 되긴 하겠죠. 되긴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최근에 구한 뉴튼 프린키피아의 번역본들은 영어 번역본, 한국어 번역본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최근에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 번역에 대한 저작권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막 제가 여기 텍스트를 막 보여주면서 강의? 설명? 이런 거 못하겠죠, 그죠?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어요. 언젠가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 프린키피아 제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한국어 본을 읽어봤는데 그렇다고 자세히 읽진 않았습니다. 뭐 엄청 자세히 읽고 꼼꼼히 읽고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번에는 주로 그 이번 번역자분이 한국어 번역가분이 굉장히 주석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각주 이렇게 책 보면 이렇게 책 밑에 이렇게 다리 풋 풋노트라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설명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그래서 주로 거기를 위주로 읽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예, 의외로 뭔가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난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 그다음에 아우 양자 정보 얘기를 하는데요. 양자 정보가 뭔지는 얘기 잘 안 하고 양자 정보가 중요하다. 양자 정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하시네요. 어쨌든 자 봅시다. 자, 그다음에 지금 이 섹션에서 지금 이 섹션이죠. 이 싱글 시스템 여기서 섹션에서 얘기하는 뭐, 자료들, 그러니까 뭐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친숙하면은 뭐 좋겠지만 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지금 이 논의는 양쪽 다 그러니까 친숙하거나 그러니까 양자 정보나 양자 크게 친숙하거나 아니신 분 다 포함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양자 정보 양의 이 도입에 있어서 가장 관련이 높은 고전 정보의 측면을 좀 하이라이트를 하자면 이 섹션은 디렉 노테이션을 디렉 맞죠? 디렉 물리학자 노벨상 수상자시죠? 디렉 노테이션을 도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벡터와 행렬을 양자 정보에서의 벡터 행렬과 벡터 계산이겠죠. 아니 퀀텀 양자 정보 양자 계산을 다루는 서술을 하는데 디렉 노테이션이 쓰인답니다. 아마 디렉 표기법, 디렉 표기 뭐 이런 거겠죠. 자, 이게 사실 이제 디렉 노테이션이 퀀텀 정보, 그러니까 양자 정보에 특화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 쓰인다, 여러 정보 쓰이고 실제로 고전 정보에서도 쓰인답니다. 네, 뭘까요? 궁금하네요. 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할지 말지. 좀 길이를 좀 보고. 오, 길이가 상당한데요? 길이가 상당한데요. 와, 고민된다. 지금 한 30분 돼갔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에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계속 하다가는 또 40분, 50분 가기 때문에 제 이 컴퓨터 배터리도 닳아갖고 그래서 네, 오늘 이번 얘기는 주로 유니터리 행렬하고 그 다음에 고전 정보의 중요성 정도 얘기했네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